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지난주 거친 하락을 뒤로하고 기분 좋은 반등의 힘을 보여준 한 주의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연말을 앞두고 미리미리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남은 올해를 이끌 종목들 선점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말 보내고 이렇게 또 월요일에 인사드리니까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데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이경락 대표님 머리가 조금 짧아지신 것 같아요. 네, 머리를 다 비웠죠. 네, 머리를 비우셨나요? 머리털도 비우고 머리 안에 있는 것들도 비우고 네. 새로운 새 마음으로 월요일을 준비하는 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추세를 바뀔 거예요.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이었고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실적 장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한번 이번 주 실적 장세 이후에 어떤 그림을 시장이 예상할지 잠시 후에 한 주 평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머리 이발하고 오시면 그날 또 가져와 주신 종목들 굉장히 좋고 시장도 오늘 이렇게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니까 이번 주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가 또 빼빼로 데이다 보니까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 가서 빼빼로를 엄청 많이 사서 우리 직원들도 나눠주기 위해서 또 오늘도 오늘 받으셨죠? 네. 예, 고맙습니다. 인사 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게 주시더라고요. 남자들한테는 안 드리고 여성분들한테만 드린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말 동안에 여러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 시장을 바톤 터치, 글로벌 시장의 바톤 터치를 우리 대한민국 선반영 받는 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긍정적으로 나왔죠. 잠시 후에 한 줄 평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의 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이제 빼빼로를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아낌없는 선물 준비하시려고 또 엄청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반등의 힘을 보여줘서 지난주보다 더 힘차게 한 시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주 외국인의 거친 매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가장 큰 우려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또 반도체로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줄 평 바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한 줄 평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제가 이 얘기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가 굉장히 강하다. 필라델피아가 나스닥보다 강한 기류를 보여줄 것이다.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그래서 국장이 반도체 중심의 국내 시장이 더 빠르게 반등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얘기의 요지는 바로 이거거든요. 화면 잡아주시면 나스닥의 모습은 41선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돌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41선 위에서 터치하자마자 바로 뽑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이야기인 즉슨 매그니먼트 세븐 관련된 종목,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보다 소부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미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샌디스크 보게 되면 지금도 시간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반도체 쪽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굉장히 강하다. 많이 오른 빅테크보다 덜 오른 반도체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국장에도 연결됐고요. 요거는 국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에서 중형주 장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 더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오른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도 사들일 수 있겠지만 중소형주에서 답을 찾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의 중형주 위주로 또 판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도체 쪽은 그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힘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줄 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상승의 중심에서 시장을 이끌 반도체 종목들 어디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함께 미증시 나스닥 선물 흐름 좋습니다. 셧다운 해제 기대감 살아있지만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이슈가 충돌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도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평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한 줄평은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네, 맞습니다. 오늘 양 시장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출발했죠. 갭상승 거의 1% 가까이 0.8과 0.6 출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미 시장은 시작과 동시에 0.70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 시장, 다시 말해서 간밤에 출발하는 미 시장은 상승 출발, 플러스 출발이라는 걸 예상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 지수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미지 보시게 되면 시작과 동시에 10시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 갭상승에서 매도 물량이 사실 외국인에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과 함께 1시간 정도 변동성을 준 다음에 제일 먼저 SK 하이닉스가 V자 반등을 통해서 가파르게 상승이 났고 뒤따라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양시장 모두 다 이 하단편에 보이시죠? 하단편에가 나스닥 선물입니다. 자, 저번 주부터 계속 똑같은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번 주에 도 일주일 내내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장중 나스닥 선물의 이 매매 동향,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양시장 모두 다 업앤다운을 만들어내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양시장 모두 다 나스닥 선물의 상승폭만큼 출발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자, 코스피는 오늘 3%대 상승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갭상승에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지금 1.2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과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미 시장은 오늘 출발과 동시에 상승 출발은 하지만 갭상승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토를 해내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냐라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주도주입니다. 자, 역시 주도주.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출발했고 그로 지금 현재 변동성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주도주는요.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땐 덜 빠진다. 종목이든 지수든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업종이든 동일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시 말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땐 덜 빠지죠. 업종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업종에 매매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업종의 주도주는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땐 덜 빠진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업종 주도 업종의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무슨 시장이다? 선반영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나는 폭만큼 얼마나 토를 해내냐 그리고 추가적인 이 방향이 또 어디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순환매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지금 대한민국 시장의 주도주는 하이닉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닥 선물의 상승과 함께 선반영된 상승 보여준 오늘 시장인 만큼 오늘 밤 미증시 흐름 그리고 내일 선물 지수도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할 때 더 탄력을 보여주고 하락할 때 더 단단히 시장을 지수를 받쳐주는 종목들 우리가 좀 발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우리는 오늘 같은 상승의 장에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인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수급 부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 탄력적인 모습 보여준 종목들 리뷰해보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오늘 탄력적인 흐름 보여준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벌써 721% 넘는 정말 엄청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원익홀딩스 역시나 466% 넘는 굉장한 상승률입니다. 코세스 293%대 상승률이고요. 대덕전자 역시나 승승장구 중입니다. 167%대 상승률, 이스페타시스 127%대, 파두 78% 넘는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흐름 보여준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시장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이렇게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리뷰를 해주실까요? 일본 1등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랑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치하자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그리고 코세스,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 파두 이 네 종목의 공통점 퀴즈. 뭘까요? 퀴즈. 후공정이에요. 후공정, 네.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의 시장의 매기가 이렇게 계속 강하다라는 것은 이쪽이 주도 섹터가 맞다라는 거예요. 중소형주, 특히 중형주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요와 연결돼 가지고 스토리를 엮을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사셔야 되고요. 행여나 그런 종목이 급락을 했다? 매수 기회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항상 유튜브에서 설명드리니까 오늘은 유튜브 하지 않았어요. 내일 12시 30분 유튜브 하니까 많은 분들의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공정 관련주들은 정말 얘기해 주신 이후로 승승장구 중입니다. 주목해 볼 만한 오늘 또 수급이 유의미하게 포착된 종목들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도주 쪽집게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리뷰 종목은 LNF입니다. 160% 넘는 역시나 굉장한 상승률이고요. SK하이닉스 가져오신 이후로 132% 넘는 상승률입니다. 이수페타시스 127%고요. VM 111%, HD 현대일렉트릭도 111%대 상승률입니다. 세로닉스 105%대 탄력 보여주면서 오늘 좀 강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모든 종목이 다 100%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승률이 좀 높다 보니까 사실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 그냥 높은 거 보여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들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좀 세워주실까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지금이라도 궁금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2차 전지 여러 종목들이 있는 그 중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삼성 SDI 그리고 LNF입니다. 전력 궁금하시죠?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죠? 대표적인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또는 오늘 LS 일렉트릭입니다. 방산 궁금하시죠? 뭘 사야 될지 모르시죠? 현대로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종 대표적인 주도주를 사시면 됩니다. 주도주의 특징이 뭐죠?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 매수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우상향이 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영업이익률입니다. YY 기준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볼륨이 20%에서 30%, QOQ 기준에도 20%, 30%. 그 기준만 들어온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저가 매수 또는 추세가 이탈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뒷받침된다면 단기적으로 V자 급등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지만 다시 여러분들은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업종 대표적인 주도주 매매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추격 매매를 하십시오. 좋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인 만큼 섹터 내에서 주도주를 잘 발굴해서 투자하는 전략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들 리뷰와 함께 전반적인 전략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종목들 이 시간 많이 또 방출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전략을 더 꼼꼼하게 못 챙겨드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시장이면 시장, 종목이면 종목 사실 다 잘 보시잖아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또 무료로 챙겨주시는 시간 준비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전략이 맞고 그럴 때는 시장이 좋을 때예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도 끝도 안 맞아요. 네. 주식의 고수와 하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이 좋을 땐 모두가 고수지요. 지금 시장이 여전히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승부의 시간을 계속 걸어줄 땐 걸어줘야 돼요. 반도체 장세가 만들어졌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는 자부할게요. 매일 12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내 계좌의 실질적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책임감과 겸손까지 갖춘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매일 평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무료로 시장에 대해서 전략 챙겨가실 수 있고 또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진행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종목에 대해서 더 꼼꼼한 전략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더 꼼꼼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 세 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두 분께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증시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달군 종목들은 무엇일지 전광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와는 또 다른 붉은 기운 뿜뿜하는 전광판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다시금 힘을 내준 오늘인데요. 시총 상위주들 역시나 눈에 띄고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지주사, 증권주들도 인상적인 흐름이었죠. 이 가운데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한국엔컴퍼니, 대한약품, 금호석유화학, 실리콘2 선정해 주셨고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DB하이텍, 한솔테크닉스, 삼영, 제주반도체, ISC 선정해 주셨네요.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종목이 이전에 한 번씩 수급 포착이 다 됐던 종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네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거.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뒷선 차트예요. 뒤에서 날라오는 주먹이 진짜 세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최근에 UFC의 특징이 앞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뒤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가려진 뒷손이 최근에 격투기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에 맞는 격투기 트렌드가 주식시장이랑 어울린다는 게 저도 아이러닉합니다. 뒷손 한번 맞아보시겠습니까? 정말 맞고 싶은 뒷손입니다. 맞으면 더 아프고 오를 때는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 뒷손 차트.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만큼 강한 탄력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일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정호영 대표님은 어떤 이유에서 5종목 선정해 주신 걸까요? 이제 차기 주도주를 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우리 올해 하반기에는 종목의 우상향 패턴이 아주 가파르게 한 4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나타났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한 번쯤 이제는 손바뀜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차기 주도주를 향해서 한번 움직일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바닥에서 완전하게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업종별, 종목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차기 주도주를 쪽집게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쏙쏙 뽑으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종목들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8월 4일에 소개를 해주셔서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거든요.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볼까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8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찍었고 매출액도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늘 화들짝 놀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는데 네. 자, DB하이텍 주가 흐름 보자고요. 실적 나오기 전에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실적 나오기 전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실적 불확 실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다가 실적과 함께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B하이텍은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DB하이텍은 아날로그 반도체예요. 자동차 전장이나 그렇게 하이엔드급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나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메인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가리키는 그 구역들은 굉장히 비싼 게 들어가야죠. 근데 몸뚱아리에 들어가는 것들은 싼 게 좋단 말이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DB하이텍이 가지고 있었던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전력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시장도 앞으로 이쪽은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DB하이텍은 정말 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코오로 모빌리티 그룹, 원익홀딩스 계속 장기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익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DB하이텍도 그런 류의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강조드릴게요. 장기로 보십시오. 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외인과 기관의 동시순매수가 특히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있었죠. 이 가격대에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거 얘는 분명히 쇼티지가 발생할 것이다. 자, 올해 기준으로 지금 3분기 기준으로 800억을 벌었으니까 앞으로 3조 이상, 아니죠. 3천억 이상 벌 수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2조 6,800억이니까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 이상 갈 수밖에 없고요. 52주 신고가, 뒷손 차트입니다. 나 죽는 줄 알았지, 뒷손 안 보이는 줄 알았지. 빡 친 거죠. 시큰 맞았을 거예요. 자, 89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뒷손은 정말 아팠을 겁니다. 네, 아팠던 뒷손과 함께 실적 오늘 또 강하게 나오면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DB하이텍. 아리랑님께서 댓글로 DB하이텍 광고 볼 때마다 우리 이 대표님 생각이 그렇게 나셨다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길게 보자 전략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정호영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저도 뒷손보다도 저는 니킥으로 설명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더 니킥을 복부 부분에 잘못 맞은
맞으면 네. 이게 숨도 못 쉽니다. 그쵸.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킥 같은 종목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였죠. 자, 자리를 보게 되면 일단 현재 오늘 상한가가 들어간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길게 뻗어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3년의 하락을 딛고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변곡점이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항상 또 이 급등주 패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죠. 자, 이 급등주의 급소는 뭐다? 상한가입니다. 바닥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바닥을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설프게 3, 4% 오를 바에는 상한가를 만들어서 매물을 완전히 소화시켜야지 다음부터 나오는 음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던 짝꿍댕이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따라 할까요? 짝꿍댕이 패턴에 61선, 21선을 1차 돌파와 2차 그리고 한 번의 전고점의 매물을 모두 소화시켰다는 것은 이 완성된 차트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행보가 나오냐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물량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포일 생산업체입니다. 국내 시장 1위이고요. 일렉포일 생산업체인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차 캐즘의 영향의 실적 악화 또 3분기 말 연결 부채 비율이 23% 어깨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재무적 안정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모멘텀이 뭐냐? 이제 2차 전지를 버리고 AI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투자 증가를 통해 가지고 회로박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전망 1호 익산 공장의 전지박의 라인이 AI 회로박의 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AI 회로박의 생산 능력이 2028년까지 5.7배까지 증가함으로써 사실상 어닝이 내년부터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닝이 더 중요하다. 우리 지금 적자 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3년 동안 우하향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3년도에 100억, 자 2028 800억에 100억에 600억에 올해 1200억입니다. 자, 좋습니다. 1200 다 알고 있다 보니까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이너스가 줄어드는 자리에서부터 바닥에서 상한가와 함께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바닥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의 음봉 계산만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롯데 에너지모델 1차 자리가 나왔으니까 2차 자리에서 만약에 눌림목이 잡히더라도 제가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자. 이 시간을 말한다 그래서 내일 덤풍 사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파이터 정호영 대표님의 니키 차트 다들 보셨죠?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야 한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저희 4시 방송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또 2차 탄력 보여줄 그때 또 집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매일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역시나 9월 26일에 처음 소개를 해주셨던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한솔테크닉스 투자 포인트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한솔테크닉스는 한솔 아이온스의 모회사예요. 네. 한솔 아이온스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오케이, 반도체. 자, 두 번째는 한국 오리온텍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한국 오리온텍은 조선 산업의 엔진 관련된 기업 플러스 로봇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플러스 조선 플러스 로봇 산업까지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저래 좋다라는 거다 엮을 수가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한솔 아이온스를 더 좋아하는데 오늘 수급 포착은 한솔 테크닉스가 됐으니까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누가 샀냐? 누가 수급이 포착이 됐냐?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어떤 그림이죠? 한번 올려놓고 살짝 쉬었다가 다시 뒷손 차트가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우상향 추세 속에서 뒷손 차트가 만들었다는 거는 한번 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뒷손 차트와 함께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때가 왔다.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붕붕입니다. 붕붕. 붕붕. 예, 붕붕.
작은 자동차. 네. 자, 자동차 바퀴를 들고 왔습니다. 자동차 바퀴.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한 업종이 어디냐?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타이어 쪽이었습니다. 타이어 3사가 오늘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 컨센서스 상회한 실적을 통해 가지고 3사가 모두 다 급등을 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수자까지 연결까지 볼 수 있는 종목 한국엔컴퍼니입니다. 한국엔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보시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이 자리를 지금 조금 전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보게 되면 딱 이 자리를 보면서 또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5개월 전에 현재 자리를 보시는 거 이렇게 20%짜리 장대 양봉을 내고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다시 두 번째 급소를 만들고 5일설 이탈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또 3개월 동안 행보를 하고 또 머리를 들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런 자리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보면 이런 차트, 다시 말해서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매물 소화시키고 다시 두 번째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내년 시장을 볼 것 같은데 분명히 또 내일 음봉이 나거나 또 미끄러지게 되면 에이 봐라 또 봐라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주식은 마라톤입니다. 캔들이 이해가 되고 저점 매수 또는 음봉 공략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모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꼭 명심해 주시면서 자, 한국엔컴퍼니를 들고 온 이유가 한국엔타이어가 지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오늘 급등을 냈습니다. 자, 급등을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대박을 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CD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현재 18%의 급등을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엔컴퍼니를 보시게 되면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 모회사입니다. 자, 모회사이다 보니까 현재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전고점을 향해서 장대 양동을 냈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타이어 3사의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레벨업이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엔컴퍼니는 매물수 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나오는 음봉은 장대 음봉을 제외한 단봉의 음봉은 모두 다 매수 급소 음봉, 아군의 음봉이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엔컴퍼니에 대한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7월 23일에 또 소개를 해주셨던 다들 기억하시나요? 삼영입니다. 삼영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벌써 5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서 많이 아팠어요, 대표님? 네, 커피시터 관련된 기업이에요. 전에 콘덴서, 그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콘덴서 그 안에 보게 되면 커피시터 필름이 있거든요. 이거를 국산화한 기업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근데 동사는 삼영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이 잘 되고 또 전장 산업, 로봇 산업이 영위하게 되면 로봇에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럼 커피시터 필름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피지컬 AI 시대에 광범위하게 봤을 땐 최대 수요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커피시터 필름은 분명히 부족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DBI 특히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동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니까 요것도 장기적으로 꼭 보셔야 돼요. 네. 제가 비 내리는 날 여기 기업 탐방했던 거 이야기했죠. 네. 을지로 지나가는데 빈대떡이 막 지나가는데 몸은 춥고 저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얻어먹었던 빈대떡이 생각납니다. 아무튼 삼영은 종로에 있다 보니까 탐방도 많이 하고 많은 기관 투자가 쪽에서도 관심을 갖는 종목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게 되면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커버 보고서부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선침해 전략으로 좀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살짝 눌러졌다가 오늘 뒷손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일단 뒷손 차트의 주인공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힘을 빼놓고 살짝 가려졌다가 지금 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정확하게 뒷손이 시큰 들어오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세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삼영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대한약품입니다. 대한약품. 정말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 재무적 안정성을 가진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캐시카우가 확실하게 좀 들어오는 우리 의약품 시장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JW 가족하고요. 그리고
대한약품의 태출의약품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 기업 정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액제 태출의약품이라는 것은 사실 희귀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마진율이 없는 수액 제품을 이 퇴출이라든지 만들지 않게 되는데 나라에서 보조를 다 해주고 만들게 되면 웃돈을 줘가지고 계속 생산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퇴출의약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W생명과학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약품이 있습니다. 자, 대한약품의 재무적 한정성이 얼마나 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시가총액이 1,800억에 유보율이 9,000%입니다. 9,000%. 여러분 매물 9,000%입니다. 자, 부채율이 17%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잘 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2022년도에 300억, 작년에도 380억, 올해도 350억에서 400억 가까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죠? 1,800억입니다. 시장에 한 번쯤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대한약품은 다시 한 번 더 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북이지만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태출의약품의 이 메인 종목인 수액 주사제 전문 기업이고요. 대한약품은 부채가 총 530억으로 현금성 자산 1,300억입니다. 자, 보유한 현금이 더 많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무차입 경영을 통해 가지고 매년 영업이익 18% 이상의 20% 가까이 최상위 수준의 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통해 가지고 쌓아놓은 현금을 기반으로 배당 규모를 꾸준히 늘리는 중입니다. 하반기에 배당 관련 종목들을 찾으시게 되면 대한약품도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갖자. 천천히 여러분들 또 사자마자 안 오른다고 또 댓글장 쓸 것 같죠? 안 됩니다. 종목 거북이 같은 종목이니까 5일선의 음봉에서 천천히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다면 대한약품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천히 길게 해보자. 정우영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대한약품에 대한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네 번째 종목들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8월 29일 소개를 해주셨던 제주반도체입니다. 54% 넘는 강한 상승 보여줬던 종목인데 바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주반도체는 10년 전에 이경락과 비슷해요. 네, 그래요. 굉장히 뜨거웠던 남자죠. 그렇군요. 지금은 시들시들해진 그런 남자지만 아무튼 제주반도체는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에요. 네. 뭐 10년 전에 저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CES를 앞두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것들이 다시 재주목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제주반도체가 거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실적도 그동안은 지지부진했는데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제주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기억나시죠? 2020년 3년도였나? 그때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 최근에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 CES를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온디바이스 AI 칩, MCP 칩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니까 시장에서 기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자, 주가 흐름이 이렇습니다. 옆으로 계속 기는데 변고점은 분명히 발생했어요. 오늘부터 1일은 아직 안 해요. 반나절이고 한 번 더 올라와주면 1일이 될 수 있는 그림. 뒷선 차트 나오게 되면 굉장히 세다. 왠지 아시죠? 이 종목은 10년 전에 이경락처럼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10년 전에 이경락 대표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경락 대표님 몰라가지고 잘 모르지만 상승할 때는 우리 이경락 대표님 10년 전 모습처럼 굉장히 뜨겁게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 CES에 미리미리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자. 제주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10년 전에 이경락 대표는 정말 풋풋했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도 지금 보면요. 시잖아요. 지금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됐을까? 진짜요?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종목하세요. 예, 시간 없어요. 자, 10년 전을 생각하면서 네 번째 종목은 10년 전에 우리 이 종목이 정말 영광을 누렸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과 함께 바닥에 나온 종목. 자,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자, 금호석유화학을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제 화학주들을 이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악재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재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진정한 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짝꿍댕이 패턴 만들어졌고요. 61선의 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조 지표에도 나오지 않는 게 뭐죠? 밑에 꼬리를 달면서 수염을 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조 지표에도 나오지 않는 건 뭐죠? 자, 5일선에서 매집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단봉으로 행보를 하다가 변동성을 주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최대 바닥에서 나오는 짝꿍댕이 패턴이 거의 완성이 됐다 보니까 내일부터 만약에 11만 7천 원에서 11만 8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최대 저점에서 화학주의 주도주가 탄생할지도 모르는 종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탑티어의 합성 고무 업체로서 합성 고무 매출 비중이 한 50%입니다. 시장 경제 심화 속에서도 불확실성에서도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800억 그리고 순이익이 1,000억이 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0%에서 100% 이상의 수익이 나는 종목으로서 최대 저점에서 노릴 수 있는 이만한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석유화학의 주도주가 될 상위가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저도 오늘 석유화학이 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학주 내에서 주도주의 흐름 기대해보자. 금호 석유화학 정우영 대표님과 오늘 1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챙겨주신 전략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마지막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8월 1일에 가져와 주신 ISC입니다. 46% 넘는 강한 탄력 보여준 종목이거든요. 바로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2년 후에 이경락 같은 종목이에요. 2년 후에 이경락 대표님. 중년 돼가지고 이제 반배기가 됐던 그 시절에 영포티 아닐까요? 예, 저는 네. 아주 잘 익어 있을 겁니다. 아, ISC처럼 잘 익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ISC는 러버 소켓 만드는 기업이었는데요. 러버 소켓, 고무로 된 소켓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어요. 근데 SK그룹에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잘 익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와인남 같은 ISC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정말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켓도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밖에 없죠. 동사가 만드는 소켓이 바로 이런 그림이거든요. 자, 화면 잡아주시면 여기에 수많은 러버 소켓, 러버 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메모리와 로직을 다 넘어갈 수 있는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HBM4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 들어왔죠. 그리고 차트가 부드럽습니다. 와인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오늘 살짝 움직였어요. 예, 탁 쏘는 화이트 와인 같은 맛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너무 비유를 찰떡으로 또 해주셔가지고 이런 날이 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요. 오늘 또 전생에서 또 시인으로 활동하셨던 게 발휘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ISC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급스러워지는 값이 비싸지는 그런 종목이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와인까지도 나왔는데 저는 지금 마지막 종목을 복수열전이라 말하니까 복수열전.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네. 네, 복수열전입니다. 자, 예, 실리콘2 복수열전인데 얼마 전에 정별에서의 이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세rum봉이 나왔는데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갭을 띄우고 나서 안착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복수열전을 해야 되는데 자, 와인 저는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우리도 복수열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악이다, 깡이다라는 마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종목이 이렇게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10% 가까이 세rum봉이 나게 되면 사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닝 쇼크라는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오늘 V자 급등을 냈는 걸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볼 거 없습니다. 자, 차트만 보면 압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냈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급등이 났죠. 자, 그 후에 60일선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 후에 나오는 캔들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일단 60에서 돌파하고 나서 위에 윗꼬리가 달았죠. 내일 아침은 갭을 띄울 겁니다. 자, 내일 갭에서부터 꼬리를 다는 단봉이라든지 갭을 띄우고 나서 영망치 양봉이 나오게 되면 오늘 복술전보다도 내일에 나오는 내일하고 이틀 안에 나오는 캔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망치 양봉 또는 갭을 띄어가지고 단봉의 양봉, 장대 양봉이 되면 내일부터 분할로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오늘 강한 탄력 보여준 실리콘2 복수열전 기대해보자. 챙겨주신 내일장 전략까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두산이 3%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FNF가 2%대 상승입니다. HS 효성 그리고 위메이드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모습이네요.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첫 번째 종목은요. 코스맥스가 5%대 하락하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 덴티움, 에르코스가 그 뒤를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좀 종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한국콜마가 목표가 줄하향 얘기가 나오면서 네. 다른 화장품주에 영향 준 것 같거든요. 아니, 야, 이 증권사 분도 이상하네. 참. 아무튼 그 영향인 것 같고 일단은 뭐 좀 더 이거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근데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면서 매매하면 피곤해서 주식하기 어렵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좀 판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 목표가 줄 하향하면서 한국콜마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내일 정규장 흐름 잘 체크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우영 대표님도 특징적인 종목 있으셨을까요? 자, 두산하고 HS 효성 지금 지주사 관련 베이스가 배당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좀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요. 네. 내일 단봉이 나오는 걸 보고 오후장이 보시면 되고 정근사 레포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투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내일 되면 시장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틀립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나스닥 선물 오르자마자 우리나라 시장 약세 출발했다 강세 입니다. 모든 종목은 수급이 결정되고 그 수급은 정규장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갭상승 음봉과 갭하락 양봉에 따라 가지고 그날과 추세를 통해 가지고 매도 후 재매수 또는 매도 후 재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에서 투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네, 역시나 NS 시장에서는 너무 따라가는 매수는 하지 말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특징적인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된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하이브 들어와 있습니다. 적자 나왔는데 좀 담아볼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우리 댓글 남겨주신 시청자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적자 나왔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경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볼까? 담아볼까? 네. 아직 담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주식 천재. 과감하게 담았어야죠. 아, 적자로 그래요? 인해서 이미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발 주식 볼 때 여러분들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이미 지난 실적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내년도에 하이브 우리 아미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오빠들 다 복귀했는데 네. 복귀하면 이제 돈 쓸어 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담는 것이 맞죠. 예, 담아도 됩니다.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담아도 된다. 주식 천재 타이틀 얻으신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담은요. 한국콜마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매수가 7만 100원이시고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정우영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국콜마 아까 저희 NSD 시장 흐름 체크할 때도 살짝 언급을 해주신 종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세르몽이 났습니다. 세르몽 인정하시고요. 물량을 절반 줄이십시오. 추가적인 하락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전 저점에서의 저항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계속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앞전에 있는 캔들을 한번 보십시오. 앞전 세른봉이 나오기 위해서 저항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최대 저점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21선에 붙이려고 하는 하락률이 단봉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음봉이 나거나 아니면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 되게 고민을 합니다. 이걸 매도해야 될지. 여러분들 그 고민하는 시간의 절반이라도 줄이고 복수열전 준비하는 게 더 낫고 제가 앞전에서도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업종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이 어딘지 교체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콜만은요, 절반 줄이자, 그리고 교체 매매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정하고 교체 매매하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비중 50% 정도는 다른 종목으로 시선을 돌리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은요. 하나마이크론 들어와 있습니다. 비중 10%입니다. 종목 교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들어온 상담 말고도 댓글에도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또 급락이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경 대표님? 제가 우리 애기들한테 단호하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예요? 노! 노? 노! 네, 노예요. 자, 하나마이크론은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물량이 나온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김진애 MC도. 네. 많이 올랐는데. 네.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에 자르겠지라는 자금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주식은 내가 아는 것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마이크론은 우리나라 1위의 오사트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AI 시장에서 뭔가를 잡기 위해서는 오사트에다가 모든 걸 걸어야 돼요. 하나마이크론이 당연히 거기에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못하는 거 하나마이크론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당연히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제 대답은 NO! 노. 이게 답입니다. 좋습니다. 단호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또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 노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끌고 가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한 종목만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상담입니다. D&D 파마텍 들어와 있고요.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정우영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략 어떻게 세워드리면 좋을까요? 자, 오늘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의 지분 0.49에 대한 전량 이제 처분 결정을 통해 가지고 500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8% 가까이 밀렸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를 통해 가지고 D&D 파마텍의 파이프라인을 인정을 했고 그를 통한 이 V자 급등을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냈습니다. 자, 바이오 매매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위아래로 대부분 한 20% 정도는 열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탄력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일 오늘 세rum봉은 아닙니다. 11선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인텐 캔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30만 원 선을 복귀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밀린 다음에 21선까지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바이오는요, 좀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비중은 한 10%에서 5% 정도 종목을 담으시면서 끌고 가셔야 되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고 마냥 누구가 인수를 한다 카더라로 누가 좋다 카더라로 매매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종목은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인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유 가능하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 일단은 끊고 재매수 21선에 재매수하자는 의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 아시죠? 내일 낮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경래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 봐야겠죠.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해야 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해보는 올라운더 픽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와 주신 올라운더 픽 종목 어떤 종목들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파미셀, LX홀딩스, 금호타이어, 솔루스 첨단소재,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의 픽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픽입니다. LX홀딩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픽은 솔루스 첨단소재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정우영 대표님께 비트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솔루스 첨단소재 사실 10월 중순에 가져와 주셔서 11% 넘는 상승 보여준 종목이거든요. 투자 포인트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짝꿍댕이 패턴을 통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를 노려서 들어옵습니다. 차트 보면서 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내내 반토막, 자 5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최대 저점에서 61선, 21선 1차 돌파와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변곡점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내년 상반기를 위해서 거북이처럼 좀 모아 가실 분들이라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빨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인데요. 북미 최초의 전지박 생산 공장을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전지박은 2차 전지의 음극재 집 전체로 배터리의 수능, 그리고 성능, 그리고 수명 안전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소재인데 중요한 거는 중국산은 IRL 또는 최대 한 90% 달하는 고관세율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진입이 막혔고 퇴출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회사는 뭐냐? 단 원탑이 솔루스 첨단이 원탑으로 남게 됩니다. 경쟁 업체들의 북미 현지 공장에 검토하고 있지만 부지 확장에서 건설까지 최소 5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면 현재 짓고 있는 공장에 최대 수혜주는 솔루스 첨단입니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선반영을 받고 밸류 측면에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종목은 사실 솔루스 첨단 소재라고 볼 수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현재 바닥에서 나오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이 들어옵니다. 거북이처럼 묵묵하게 내년 상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음봉 공략에서 최대 저점에서 계속 준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보고 거북이처럼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올라운더 픽 종목 LX 홀딩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LX 홀딩스도 홀딩스인데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오늘 올라운더 픽 종목에 들어가 있는 게 참 특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LX 홀딩스 투자 포인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호영 대표가 저한테 항상 그래요. 밖에 나가면 추워요. 그러면 제가 뭐야 시원하지. 자,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네. 추워졌다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해지면 배당주가 매력적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LX 홀딩스는 배당주예요. 근데 이 배당주의 매력을 누가 먼저 잡았냐? 자, 히트존, 와우 HTS, 이경락의 와우 HTS 내에 바로 나사로가 잡았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잡아주시면 11월 6일 날 LX 홀딩스 나사로가 뭐죠? 예수님이 살린 친구예요. 네. 예수님의 친구. 죽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죽다가 살아났다. 자리가 보겠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자리가 바로 이날 포착이 됐고 오늘 양봉으로 딱 바뀌었어요. 자,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아름답죠? 지금 살짝 시작하는 자리. 자, 오늘부터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1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네. 끝. 좋습니다. 오늘부터 1일 차트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 LX 홀딩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더 투자 전략 이야기를 못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경환 대표님 무료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는 시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죽다 살아난 나사로 종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오. 언제? 내일 공개할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주도주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네. 매일 날 12시 30분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나사로가 또 얼마나 정확한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일 12시 30분 꼭 함께 하셔서 종목들 다 챙겨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